안녕하세요. 최은주원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고 떤 자격의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대상 농지는 어떤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장점은 확실히 누리고 그다음에 단점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떤 물건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왜 농지연금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면은 농지연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고 많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 생각되는 그리고 공무원연금으로 생각되는 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연금은 이제 특수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일반적인 서민들 입장에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30% 그러니까 가 받을 수가 있지만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는 않는 거고, 국민연금 역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을 수는 있는데 고갈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후에 받을 수가 있는데 이 65세 역시도 앞으로 더 그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다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에게 연금 형태로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될 것 같고,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퇴직연금도 해당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자유롭게 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 개인연금에 대한 어떤 관심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예적금 정도의 수익률을 갖는 그런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3에서 4%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역시도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개인연금 부동산형이라고 했을 때는,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받아야 됩니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는 누구나 준비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누구나 농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다른 연금에 비해서 확실하다는 거고, 산지연금은 임야를 담보로 받는 연금인데 이 대상이 되는 임야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저는 농지연금에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지은행에서 이야기하는 장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평생연금을 보장을 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는 장점. 사실은 이 장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합리적인 상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금 수령액이 농지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농지연금이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 시에는 각종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을 하고, 연금 수급 시에는 6억 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의 재산세를 감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지킴이 통장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장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약간 실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장점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사실은 자기 자본이 들지 않는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도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제가 뭐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수익률 분석을 할 때 이제 활용하는 시뮬레이션 표이긴 한데 예를 들면 지금 법원 감정가가 내 90%가 우리가 농지연금의 담보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그 가격이 2억 9,9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농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고요. 이게 이게 연 5%입니다. 연 5%씩 상승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4억 8천이 되고 15년 후에는 6억 2천, 그다음에 20년 후에는 7억 9천이 됩니다. 그래서 복리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가의 50% 정도 수준의 물건을 찾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억 4,900이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고 보통 대출은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은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1억 2천 정도까지도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출액에 대한 이자는 대출액이 5%를 금리라고 잡았을 때 첫 번째 해에는 590만 원 정도가 나오고 5년 후에는 2,900만 원, 그다음에 10년 후에는 5,900만 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순이익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 낙찰받은 첫 해 같은 기준에는 감정가에서 대출액을 빼고 이자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1억 4천 정도가 이득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0년을 보유했다고 쳤을 때 감정가의 상승분인 예를 들면 4억 8천에서 대출액은 고정이죠. 아까 낙찰가의 80%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1억 2천 정도를 빼는 거고 이자는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 5,980만 원 정도니까 이걸 다 빼게 되면은 2억 7,700만 원 정도가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20년을 보유한다고 치면은 좀 일찍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농지연금은 빨리 사서 일찍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랬을 때는 이 순수익이 5억 2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기 자본이 얼마 들었죠? 자기 자본이 2,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로 자기 자본이 들었는데 5.2억 정도가 이득이 된다. 이런 투자 기법이 지금까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천만 원으로 5억 2천 정도의 이득이 나는 이런 어떤 투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실한 출구 전략이 분명히 있는 농지연금은 다른 어떤 투자 방법에 하고 또는 연금에 비해서 너무나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무자본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낙찰가의 80%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 자본이 3천 정도는 드는데 이 농지가 물건에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떤 해결을 했다거나 하면은 올해의 감정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 한 3억 정도가 되겠죠. 3억에 65에서 70%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낙찰가인 1억 4,900은 모두 다 내고도 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우리가 매년 내야 되는 이자 역시도 590만 원보다는 크겠지만 그 이자를 내고도 남습니다. 거의 이 무한대까지 계속해서 이자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 돈 하나도 없이 이런 농지연금에 농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런 상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자기 자본으로 극대화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은 낮은 투자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핵심적인 부분은 반값으로 감정가의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취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반값으로 감정가의 50%로 우리가 취득을 했다면 추가 대출은 만약에 이 농지가 문제가 없거나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을 했다면 정상적인 감정가의 65에서 70%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 대출을 받아서 매년 보유하면서 들게 되는 어떤 이자에 대해서 충당 또는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물건인데 2억 정도의 감정가가 최저가 50%로 나와서 1억으로 나온 물건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낙찰가의 80%는 8,300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고 그렇지만 우리가 추가 대출 아까 감정가의 70%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물건 역시도 그 70%가 가능하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 대출 최대치가 1억 4,5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1억에 받았는데 1억 4,500억이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낙찰가를 전부 해결하고도 남는 거죠. 그리고 1억 4,500에 대한 이자는 이제 매년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정가의 상승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추가 대출 금액으로 거의 무한대로 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감정가의 상승폭이 이 이자의 증가율보다도 항상 높기 때문에 그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로 장기간 농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농지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수익률과 낮은 투자비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 영상을 보시는 어느 누구도 또는 어떤 자기 자본이 크지 않는 분들도 모두가 할 수 있는 연금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구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연금에서 어떤 대상 농지의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은 모두 받아주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팔면 되는 거고 우리가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항상 수익은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농지연금의 장점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